나르시시스트들은 연애 초반에 마치 폭탄을 투하하듯이 강렬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애정을 쏟아부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그 누구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러브 바밍이라고 하죠. 나르시시스트의 러브 바밍은 아주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고 순식간에 빠져들며 사람을 압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성숙한 사람들의 건강한 연인 관계는 각자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천천히 진행되며 장시간 서로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간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러브바밍은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의 순수한 사랑 표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이 러브바밍과 진짜 사랑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뭔가 쎄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날 진짜로 좋아해서 저러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연애에 능숙하지 못해서 저럴 뿐이지 알고 보면 순수한 사람이야 라며 빠져들었다가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왜 내가 그때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연인이 나를 조금만 특별하게 취급해도 이것이 러브바밍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상대방을 어느 정도 특별하게 취급하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러브바밍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첫 데이트를 하는데 마음이 두근거리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한 선물, 특별한 공연이나 콘서트 티켓 등을 구입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러브바밍이 아닙니다. 선을 넘어 간섭하려 한다거나 너무 속속들이 파고들거나 필요 이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든지 조언을 하려고 한다면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단순히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러브바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러브바밍은 진짜 순수한 사랑 표현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진짜 사랑에서 하는 행동과 러브바밍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내 연인의 행동이 러브바밍이 맞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위험 신호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라이프 코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매튜 허시는 수년간 다음과 같이 말해왔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잘해주지 말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주는 만큼 잘해줘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잘해주었을 때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면서 자신이 받은 만큼 보상을 해주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은 또 고마움을 느끼고 또다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갖다 바치는데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 크게 고마워하거나 보상할 생각이 없다면 처음에는 괜찮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한쪽은 지치게 되겠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성격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계속 주기만 하면서 자신이 늘 주기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 또한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상대의 필요와 욕구를 계속해서 채워주려 하면서 자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봐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명히 바라는 게 있는데 상대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 없이 맞춰주는 것처럼 너 또한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헌신하고 알아서 맞춰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유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에게 바라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화 없이 넘겨짚어서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실하게 묻고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소통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의 거절을 어떤 식으로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음과 같은 말로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자고요. 우리 지금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서로 좀 더 알아갈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만일 화를 낸다면 특별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또는 자신을 무안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며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거절할 수가 있냐며 상처 입은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은근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당신이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다시 물어본다거나 마치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 나갑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과 다른 당신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아요.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다가 안 되면 더 교묘한 방식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할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화를 내서라도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우린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 잘 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망상에 빠져서 그 사람에 대해 혼자서 상상하고 그게 진실일 거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단점을 발견하면 너무도 쉽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자신을 속였다고 믿고 복수하려 들거나 얼른 헤어지고 보란듯이 새로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건강한 관계는 상대방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온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오랜 시간 서로를 관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연애하는 동안 그 사람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러브바밍을 순수한 진짜 사랑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 위험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